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엑셀을 검색하지 마세요. 저자 강사 이재영입니다. 자, 이제 챕터 5의 두 번째 미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해결할 때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 엑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지만 이 미션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션을 먼저 읽어보고 가장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사원, 7월 마감 정리해 준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파일에 기간별 매출 평균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프로그램에서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듯이 일마감 파일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이 바쁘겠지만 오늘 퇴근 전까지 부탁해요. 이런 미션이 왔습니다. 자, 메일만 읽어봐도 회사 프로그램에서 구현했던 내용을 엑셀 파일에서 구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자료를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매출이 나오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7월 일마감 현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선택했을 경우에 이 숫자들의 평균값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파일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서 배웠던 자동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 범위가 7월 3일에서 6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짜에 맞춰서 가져와야 될 범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프셋 함수를 쓸 건데 제가 자동화 파일 만들 때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식을 확인을 하고 그 수식을 함수화할 때 함수의 인수의 숫자를 넣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인수의 숫자를 다시 함수로 추가 변경시키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해야지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도 지금 이 날짜에 맞춰서 함수와 인수의 숫자를 넣어서 1차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프셋 함수를 넣겠습니다. 오프셋, OFFSET 탭. 자, 그리고 나서 오프셋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입니다. 시작 셀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왼쪽 상단 셀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콤마를 찍고 자, 오프셋의 두 번째 인수는 시작 셀에서 아래로 몇 칸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덱스랑 다른 점은 이동수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7월 3일과 6일 이 4개의 날짜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려면 방법은 2개가 있죠. 7월 3일까지 내려간 후에 카테고리 영업 매출액까지 이동하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4개의 셀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7월 6일까지 내려간 후에 카테고리 영업 매출액까지 이동하고 위에 4개의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6일까지 가서 이동한 후에 위로 올라가는 방법.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7월 6일까지 내려가려면 몇 칸 이동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칸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7을 넣어주면 되고 콤마를 찍고 카테고리 영업 매출액까지 이동하려면 하나, 둘, 셋, 3칸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그쵸? 15399, 859, 15399, 859에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인수가 상하 범위를 선택하는 인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양수는 아래 방향, 음수는 위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위에 4개 방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6일부터 6, 5, 4, 3 총 4개의 날짜가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겠고 콤마를 한 후에 좌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란을 두고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범위가 선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진 않죠. 우리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프셋 앞에 에버레이지 함수를 넣어줘야지만 정확하게 7월 3일부터 7월 6일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에버레이지 함수를 넣고 7월 3일부터 6일까지를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제대로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했었던 두 번째 과정. 함수에 인수에 숫자를 넣어서 테스트를 완성을 한 거고 이제 이 부분을 날짜를 바꿨을 때 이 범위들이 바뀌게 자동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작 날짜가 7월 2일로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7월 2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었던 이 아래 함수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뭐죠? 바뀌어야 되는 게 네 번째 인수이지 않나요? 네 번째 인수. 네 번째 인수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5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부터 5개 잡으면 되니까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5일로 바뀌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죠. 6일부터 2개 잡으면 되니까.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인수가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만약에 끝날짜가 바뀌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끝날짜가 7월 6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7월 10일. 자, 그러면 입력했던 함수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몇 번째 인수죠? 요 두 번째 인수이지 않을까요? 이 7이라고 했던 부분이 기준 셀에서 7월 6일까지 내려가는 걸 결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7월 10일까지 내려가게 하려면 6에서부터 8, 9, 10, 11, 11칸을 내려가야지만 7월 10일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 날짜에 맞춰서 범위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될 인수는 두 번째 인수와 네 번째 인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인수부터 숫자를 함수화 시켜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수는 끝날짜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끝날짜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일자라고 하는 자료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찾고 싶은 단어가 어떠한 범위에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와야 되겠죠. 판단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매치 함수의 찾을 값은 끝날짜 부분이 되겠죠. 이 날짜에 맞춰서 위아래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콤마를 찍고, 자, 두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입니다. 찾을 범위 어디를 선택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범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범위여서 F4 해줄 거고,
콤마를 찍고 세 번째 인수는 정확히 일치하다라는 뜻인 0을 넣고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숫자가 함수화된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값이 몇이 될지를 예상을 해볼게요. 자, 지금 7월 10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10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기준셀에서 우리가 10번을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우리는 7월 10일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7월 9일까지밖에 이동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함수를 해석하면 7월 10일까지 내려가서 카테고리 이동한 후에 위에 4개 범위를 잡아줘. 자, 위에 4개 범위라고 하는 건 7월 10일부터 4개의 범위니까 여기 되겠죠. 10일부터 19, 87. 자, 엔터를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또 인수가 요 4번째 인수였습니다. 자, 요 4번째 인수는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10일부터 3일까지라고 하는 건 10일부터 3일까지 총 1, 2, 3, 4, 5, 6, 7, 8 8개 칸이 선택이 됩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작 날짜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끝 날짜도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자, 지금 우리는 7월 10일에서 7월 3일 요 부분에 맞춰서 4번째 인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요 날짜도 실제로 엑셀은 다 숫자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1900년 1월 1일이 날짜인데 요거를 서식을 일반으로 바꾸면 1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날짜, 지금 제가 이게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4년 6월 15일이거든요. 요것도 날짜를 입력했는데 서식을 일반으로 바꾸면 45,458이라고 나옵니다. 즉 1900년 1월 1일, 즉 이 날짜로부터 지금 45,458일이 지났다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날짜도 다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숫자라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빼보면 결과가 7이라고 나옵니다. 즉, 요거를 숫자로 바꿨을 때 결과를 보면 42195, 42188.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져와야 될 게 숫자 몇이었죠? 19, 8, 7, 6, 5, 4. 이 날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날짜로 바꿔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19, 8, 7, 6, 5, 4, 3. 1, 2, 3, 4, 5, 6, 7, 8. 8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두 개의 날짜를 뺏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여기에 실제로는 더하기 1을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8이라는 숫자는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가져와야 될 게 그냥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방법은 지금 끝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주는 게 아니라 시작 날짜에서 끝 날짜를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추가해 주게 되면 원했던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이 네 번째 인수에 이 수식을 그대로 덮어주면 원했던 마이너스 8을 불러오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해서 저는 네 번째 인수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확인을 해볼게요. 평균값이 7월 10일에서 우리는 7월 3일까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시작 날짜를 7월 1일로 바꿔주고요. 끝 날짜를 7월 3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선택했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마감이라는 건 7월 16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일, 18일 계속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17일에도 특정 숫자를 넣어 볼게요. 20000000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끝날짜를 7월 20으로 바꿔보고 17이죠. 17로 바꿔보고 제일 끝에 날짜 그리고 시작 날짜를 7월 15일로 바꿨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을 해볼게요. 7월 17일에서 15일이 이렇게 3개의 숫자 그랬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가 돼도 그거에 맞춰서 날짜 선택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좋은 게 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제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날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파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요. 이해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실수로 날짜를 끝날짜보다 더 뒤에 잡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잘못된 거죠. 맞나요? 무조건 시작 날짜가 적어야 됩니다. 끝 날짜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오다, 잘못 선택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if 함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if 함수를 넣어서 시작 날짜가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끝 날짜보다. 자,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제대로 입력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진행을 해주고, 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날짜 선택 잘못되었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 날짜가 크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 다시 시작 날짜를 작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또 평균 매출이 나오고 있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응용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접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건 자동화 파일을 만들 때 항상 첫 번째는 수식을 확인, 두 번째는 수식을 함수화하는데 함수에 인수를 넣어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함수에 인수에 숫자가 들어갔던 부분을 다시 숫자를 함수화시키는 게 자동화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챕터 5 퇴근 두 번째 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 6 퇴근 미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